만약 상대가 무언가 상실했다는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떠한 표정으로 나타날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신 몸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상실했을 때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표정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어떤 표정인지 보도록 하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슬픔의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맞아요. 슬픔은 무언가 상실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죠. 이러한 슬픔의 감정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랑에 실패했다거나, 오랜 시간 준비했던 시험에서 떨어졌다거나, 오늘 먹으려고 했던 초밥집이 문을 닫았다거나, 이렇듯 슬픔의 감정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상실감의 경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슬픔의 감정을 알아야 할까요? 바로 소중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 사진만 보면은 다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도 할머니도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셨나요? 여러분들에게도 특정한 감정이 느껴지시지 않았나요? 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은 슬픔의 감정을 공유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슬픔의 감정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 전염성을 우리는 공감이라는 단어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은 상대방의 감정을 말없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죠. 한마디로 미묘한 슬픔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과 다툼을 하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인이든 부모 자식이든 친구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의 표정에서 슬픔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상대가 사실 지금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상실에서 나오는 슬픔의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상대방의 본래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수 있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슬픔의 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사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왠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있는 표정보다 양 옆에 있는 표정들이 더 슬퍼 보이지 않나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면 눈썹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근육은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근육이라서 만약 눈썹 안쪽에 올라가는 표정을 봤다면 큰 확률로 상대방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썹 안쪽을 한번 올려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의 사진처럼 눈꺼풀의 이완도 슬픔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표정은 우울할 때 나타나지만 지루할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대학교 심리학 수업 시간에 자주 지었던 표정이죠. 어찌됐든 눈썹 안쪽의 추미근이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슬픔의 강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오른쪽 사진의 표정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한 슬픔이 보이는 걸 느끼실 수 있죠. 동시에 슬픔의 감정이 느껴질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시선도 아래로 향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시선을 아래로 내리는 바디랭귀지는 후회와 회환 등을 나타냅니다. 만약 슬픔의 표정과 함께 이러한 바디랭귀지가 함께 나타났다면 후회를 동반한 슬픔 혹은 강한 슬픔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면 입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요. 바로 사진처럼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표정이 되죠. 이러한 입꼬리의 변화가 눈썹과 눈에서 함께 나타난다면 상대방은 거의 100% 슬픔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개까지 떨군다면 상대는 120% 슬픔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눈썹과 눈의 변화 없이 입에서만 변화가 과하게 나타난다면 그때의 의미는 슬픔의 신호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바로 거짓말의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눈썹과 눈의 변화 없이 입꼬리만 아래로 내려가는 표정의 의미는 간단해요. 한마디로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즉 불신을 나타내는 표정이죠.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입꼬리가 내려가는 듯한 표정이 되죠. 이 사진은 예전 더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플레이어들이 김구라 씨와 연합을 맺고 홍진호 씨를 속일 때 나타나는 표정인데요.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홍진호 씨가 구라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사람들의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보이죠.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 라는 말을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 이때 홍진호 씨가 이 표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데스매치까지 가는 위험한 상황은 피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 표정이 무조건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습관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던 사실을 알았을 때, 즉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때 이러한 표정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럼 입에서의 변화가 보이는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입이 뉴욕 센트럴파크까지 튀어나왔죠? 쉽게 생각해서 삐졌을 때 나타나는 표정이에요.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작은 슬픔의 감정을 느낄 때 나타날 수 있는 표정입니다. 이 표정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는 변화가 없는데 입에서만 유독 강하게 나타난다면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결심하거나 고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표정이에요. 그렇지만 눈에서의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분명한 슬픔을 의미하는 표정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슬픔의 표정적 변화와 더불어서 슬픔의 변형된 표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특히 입에서 나타나는 변형의 표정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슬픔의 표정은 상실의 표현이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표정을 상대에게서 발견하셨다면 그냥 상대의 곁에 있어주세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상대방은 마음의 채워짐을 느낄 테니까요. 실천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